네, 국고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의 북핵 협상을 총괄하는 성김 대북 특별대표가 북한과의 대화 재개 방안을 한국과 협의하기 위해 방금 전 방한을 했습니다. 어떤 대북 메시지를 보일지 주목이 되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실까요?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보다는 훨씬 더 대북 정책이 좀 완화되는 그런 기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의 살 빠진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한 20일 이상 잠행을 하다가 갑자기 나타나는데 볼도 쏙 빠지고 헬스케졌다는 이야기죠. 이걸 두고 일각에서는 야, 중병 걸리는 거 아니냐, 아니면 야, 이번에 그 성김 대표가 들어오게 되는데 혹시 멈춰버린 대북 어떤 대화의 시계추를 다시 돌리기 위해서 뭔가 고심하다 보니 살이 빠진 거 아니냐, 이런 호사가들의 입방아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단 뭐 중병설보다는 좀 더 뭐 고심이 깊어지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업체도 보면 주요 요인들이 야, 이 사람이 정말로 건강이 안 좋은지 이걸 정밀하게 분석하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그쪽 말을 빌으면 최근에 뭐 담배도 피고 또 연설하는 것을 보면 뭐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최근에 20일 만에 또 잠행을 끝내고 김정은이 다시 나타났는데, 일각에서는 상당히 건강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건강치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전보다는 뭐 몸집을 보더라도 상당히 좀 거구고 뚱뚱하고 뭐 담배도 많이 피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건강에는 좋지는 않다. 다만 이제 김정은이 작년에도 좀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정말로 건강이 안 좋다면 일각에서는 김평일, 김정은 아버지의 이복 동생이죠. 근데 김평일이 체코 대사가 예전에 끝내고 이제 돌아왔는데, 군부에서는 야, 김정은 너무 젊어, 그러니 김평일 나이도 좀 있고 해서 이쪽하고 좀 많이 좀 군부하고 좀 친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자기가 아끼는 새 여자, 뭐 현송월이나 뭐 이 김여정, 뭐 또는 이설주, 이런 사람들을 잘 부탁한다, 내치지 말고, 이렇게 하면서 뭐 흰색 벤츠를 세 대를 선물했다는 그런 루머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이건 나가는 것 같고, 중요한 건 지금 김정은이 20일 만에 잠행을 끝내고 나타나는데 좀 살이 여였다. 그럼 분명히 건강은 그닥 좋지는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뭐 크게 문제될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최근에 18일 날 노동신문에 3차 전원 회의를 했는데 우리가 뭐 대화도 할 수 있고 대결도 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뉘앙스를 풍기는 발언을 했어요. 원래 이게 10일 정도 진행이 될 걸로 보여졌습니다. 근데 이게 지연이 되면서 18일 날 됐어요. 그렇다면 이 성김 대표도 먼저 이 일정에 맞춰서 오려고 했는데 이게 늘어지다 보니 이번에 이제 오늘 방한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3일 정도 우리나라에 거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대북 정책에 대한 전략을 짤 텐데, 자, 이번에 가지고 오는 전략을 보면 뭔가 미국이 정책 결단을 한 것 같습니다. 4월 30일 날 회의를 벗었는데 바이든의 대북 정책 검토,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다 작성이 됐어요. 이번에 좀 전원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어떤 성명서 담화를 발표를 할지, 이걸 보고 미국이 본격적으로 대북 어떤 전략을 가져갈 걸 보입니다. 지금 대북 전략은 그래도 오바마의 인상을 보고 또 오바마가 하는 것을 보면 약간 좀 오바마 때보다는 조금 더 나았고, 그 다음에 또 트럼프보다는 조금 더 약화된 그런 움직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과거 오바마 보면 전략적 인내를 내세웠었죠. 외교적으로는 평화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걸 핵을 포기를 못하게 되면 강한 압박을 통해서 북한을 좀 괴롭게 했다는 거죠. 트럼프는 오히려 뭐 그랜드 바겐이라고 해서 탑다운 방식으로 내가 직접 만날게 해서 만나서 싱가포르에서 뭔가 회담을 해보고 뭐 결과물을 도출하려고 노력을 했었죠. 근데 바이든은 상당히 온건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도적인 역할을 좀 할 것이다. 근데 목표는 비핵화다. 대신 이번에 우리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확인한 바대로 보면 상당히 동맹을 중요하시는 그런 입장이고, 그리고 온건하고 점진적인 그런 협상을 벌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북한이 비핵화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선제적인 조치를 한다면 그에 따른 선물 보따리는 내놓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대북에 대해서,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좀 온건하면서도 뭔가 실리를 추구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텐데, 근데 중국이 여기서 끼어들 수가 있어요. 숟가락 하나 얹으려고. 야, 너희들 너무 압박이 거세는 거 아니냐?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북한을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온건하면서도 좀 강한 프레스가 좀 진행이 될 것 같고 바로 뭐 트럼프처럼 뭐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보다는 미디움업 방식으로 중간에서 먼저 협상을 하고 이게 뭔가 결과가 도출이 되면 그다음에 정상회담이 진행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성김 특사가 뭐 북한하고 어떤 연락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것도 깜짝 나올 수도 있지만 일단 단계를 거쳐가면서 차분차분 진행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서 최근에 제가 경제방송에서 대북 이야기를 다루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방금 제가 다뤘던 부분은 우리가 대형주들 좋아하고 또 이름 있는 종목들을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그런 종목들이 너무 답보 상태예요. 그러니까 테마가 움직일 때는 테마주로 공략하는 게 좋습니다. 그동안 잠잠했던 대북주들이 이제는 천천히 움직이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이 대북주들을 다음 주에도 일부 종목들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관련된 종목들은 제가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것은 짧은 테마인데 제가 2차 전지보다는 약하지만 앞으로 크게 형성이 될 수 있는 그런 테마를 원전주라고 말씀드리면서 한미 정상회담 후에 그때부터 제가 한 3주 연속 지금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원전주들이 날아가기 전에 제시를 해드렸고 지난주에도 1차 랠리가 나왔고 이번에 2차 랠리가 나온다. 그러면 저점에서 매수를 해보자 해서 11선 근처에서 이 종목 제가 제시를 해드렸는데 일부 종목은 상한가도 나오고 또 일부 종목이 뭐 단기 한 30~40%에서 반등이 나왔다는 이야기죠. 자, 이게 끝이 아니고 다음 주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아주 중요해요. 만약에 움직인다면 다음 주에 원전주들이 강하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때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정책 기조 때문에 딱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대북 문제와 연관이 돼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자, 그럼 이제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원전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송경일 대표가 북핵 해결이 된다면 우리가 북한의 SMR, 스몰 모듈 리액터, 스몰 모듈 원전을 제공해 보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죠. 뭐 여당에서는 뭐 쌍수를 보고 환영하는 것이고 야당에서는 에이 안 되지. 왜냐하면 핵을 주는 건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SMR 같은 경우는 산악 지형이나 또는 또 중동 지역의 사막 지역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좀 유용한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 공급하려고 하는 것은 과거에 사우디와 체결한 스마트 원전을 우리가 북한에 공급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중동에서는 그런 먼저 설치를 하려고 했던 것을 이제 북한의 사약 진영이 많은 쪽에 좀 하려고 하는데 이게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우리가 좀 우려했던 그런 부분, 뭐 핵으로 좀 뭔가 가져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일각에서는 그걸 핵으로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핵의 위험성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소형 모듈 원전 자체가 냉각수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액체 나트륨을 냉각재로 사용하기 때문에 훨씬 핵 폐기물을 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고 시스템 모듈 원전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나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압력기도 포함이 되어 있고 뭐 냉각 펌프도 포함이 되어 있고 하나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 모듈 원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기는 원전에 필수인 냉각수가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액체 나트륨을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뭐 냉각수나 필요하지 않고 증기 발생기나 가압기 또 원자형 냉각 펌프 이런 것들은 시스템 안에 하나의 용기에 딱 했습니다. 일체형으로. 그래서 이게 단독주택 4층에서 5층 높이의 크기예요. 그리고 이걸 사용하게 되면 상당히 파괴력은 큽니다. 10만 명이 사용하는 도시에 이걸 전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노순 용융이나 수속 폭발 같은 위험성이 좀 적어요. 그리고 예전에 후쿠시마 원전 폭발이 있을 때 보면 해일 이것 때문에 또는 뭐 상당히 좀 어려웠었는데 해일이나 뭐 또는 이런 지진, 폭격 이런 쪽에서 외부 충격을 받으면 한 20일 정도는 가동을 중단합니다. 그러니 그런 위험성도 적어지는 거죠. 여러 가지 좋은 점은 있다. 그렇다면 이게 좋은 점만 있냐? 그건 아니죠.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또 나쁜 점도 있습니다. 이 SMR을 핵추진 잠수함용으로 개조는 가능하다 보여집니다.
자, 과거 우리가 사우디하고 리야드 쪽에서 자, 우리가 SMR을 좀 건설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사우디는 우리가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게 필요해. 그러니 우리에게 이거 SMR을 좀 지어줘. 이렇게 스마트 원전을 요청을 했었고 서로 실제적으로 2015년도에 진행을 했는데 이게 중단이 됐어요. 아니, 뭐 답보 상태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사우디는 실제로 원전이 필요하다, 전력 공급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속내는 정작 우리가 핵을 갖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자꾸 커가고 뭐 주변 국가들을 규합하면서 또 이란도 좀 다 커가죠. 터키도 위에서 밀고 내려오죠. 상당히 압박을 느낀 사우디가 야, 우리가 핵을 가져보면 그래도 미국이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하겠네. 터키처럼. 터키는 자기 자신들이 지하에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서른째 방공 미사일을 뭐 해도 미국이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그런 흐름이죠. 자, 그럼 우리도 이런 핵을 가져보면 미국의 어떤 입김에서 좀 자유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사우디의 이 SMR은 상당히 좀 진척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갔던 것을 보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 스마트 원전을 사우디에 제공하려고 하는데 그 스마트 원전이 구소련의 이 잠수함에 개발했던 그 업체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데 자, OKBM이 핵 추진 잠수함용 원전을 다수 제조를 하고 그게 스마트 원전의 어떤 토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OKBM이 타이푼급 그러니까 러시아로는 아쿨라급이에요. 아쿨라가 상하장하냐. 근데 상한데 우리나라에서는 나토에서 공식 명칭명이 타이푼이에요. 그래서 거대한 타이푼처럼 큰 그런 잠수함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 업체가 이것을 만들었는데 이 잠수함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기술을 우리 스마트 원전의 기초 기술로 제공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혹시라도 핵은 아니지만 잠수함 개발하는데 사용하지 않겠나. 근데 북한은 이미 잠수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려는 뭐 충분히 제기할 수 있지만 이거 가지고 뭐 잠수함을 많이 개발하고 그렇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분명히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긍정적인 면이 더 도출이 될 것이고 뭐 실제로 이게 되지는 안 되던 여당에서는 그런 쪽으로 좀 밀어붙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체코 부분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자, 체코에서 우리 한수원 본사로 날라와서 엠바고를 걸고 서로 협의를 하고 뭔가 결과물을 도출했다는 이야기죠. 이번에는 스페인 갔던 우리 산업부 장관이 이번에는 체코로 날아가서 이제 18일 체코로 이동을 해서 고위급 면담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죠. 자, 원전이나 기타 두코바니 지역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코로나로 힘들지 뭐 마스크도 줄게, 뭣도 줄게 하면서 여러 가지 원전뿐만 아니라 산업 발전을 전체적으로 협력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속내는 원전 우리에게 수주해 달라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는 경쟁 입찰자들이 줄줄이 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5곳이 경쟁 입찰이에요. 근데 프랑스, 미국, 그다음 우리, 그다음에 중국이나 러시아 이렇게 됐는데 중국은 미국의 입김에 의해서 배제가 됐죠. 러시아도 이번에 2014년도에 진행이 됐던 체코 폭발 사고 관련해서 퇴출을 시켰죠. 자, 이 경쟁 국가가 주로 상당히 좀 기술력이 좀 뛰어나죠. 특히 러시아는 상당히 기술력이 좋다고 그래서 우리의 강력한 경쟁 상대가 됐었는데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럼 이제 미국, 프랑스, 우리 3파전인데 미국이 잠재적인 경쟁자로 대두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는 갖고 있지 않는 NCR 그러니까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승인한 그런 모델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와 미국이 그 NCR이 최종 승인한 모델을 가지고 있고 다른 나라들은 인증을 못 받았기 때문에 2파전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는 둘이 손잡고 같이 해보자 했는데 체코에서 야 그렇게 하면 가격이 높아지지 않냐. 그러니까 경쟁 입찰을 붙여서 우리가 싸게 좀 수주를 해보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우리와 미국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미 체코에서 우리 한수원 본사로 날아와서 뭔가 엠바고를 걸고 협의를 진행했다. 그리고 산자 분양가에 넘어가서 했다라면 좀 더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근데 이제 주식이라는 게 어떤 결과가 딱 도출이 돼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라간다고요. 그럼 그 기대감이 한껏 부풀어 있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번 주는 눌러줄 때
거대한 어떤 시대의 조류에서 원전 관련주들이 절치부심을 통해서 4년간 와신 상담했는데 이제는 올라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그러니 눌러주면 그때 놓친 분들은 이제 공략을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딱 만들어놨어요. 어제도 저점에서 딱 해서 장 후반에 딱 기대감을 갖고 딱 준비를 해놨다는 이야기죠. 그럼 다음 주에 바로 움직이면 폭발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그럼 앞으로 어떤 일정에 따라서 진행이 될 것인가 보면 올해 10월 달에 체코에서 선거가 있다고요. 이게 끝나고 연말 정도에 보안 평가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나 프랑스, 그다음 미국 웨스팅하우스 보안 심사를 하고 이제 본입차를 진행하고 2023년에 최종 승인을 할 건데 이미 이 원전주들은 이 기대감을 담아서 먼저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최근에 원전주들이 올라갔던 이유가 뭡니까? 한미 정상회담 때 우리가 원자력에서 협의를 해보자. 그리고 나서 체코의 두쿠파니 원전을 수주하자. 이게 기본이잖아요. 근데 단발적으로 끝날 수 있나? 아니면 우리 정책 기조가 완전히 변할 수 있나?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정책 기조가 완전히 변한다는 거죠. 자, 미국에서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가 있으면서 그때부터는 원전을 조기 폐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우리가 원전을 좀 폐쇄를 하려고 해봤더니 풍력이나 태양광 가지고는 안 되겠어. 뭐 바람 부는 날이 제한적이고 햇빛 찌는 날도 제한적이지 않냐. 근데 기초 인프라, 뭐 철도나 아니면 기초 인프라들을 돌리는 데는 역시 원전만한 게 없어 해서 원전을 살려보자 해서 미국에서도 원전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고 또 미국이 원전을 살리는 것도 뭐 인프라 잘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주적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도 이 원전이 필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못 사는 아시아 중동의 나라들에게 또 유럽까지 맛으로 뻗쳐서 원전 지어주고 거기에 핵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핵을 해주게 되면 나중에 가장 원천 기술은 중국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미국과 관계가 안 좋아져서 뭐 사우디의 원전을 건설해 줬어. 근데 여기에서 충분히 원격으로도 그게 가능하다고요. 예전에 보면 스톡스넥이라는 이런 해커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원자력 시스템을 마비를 시킬 수 있다고. 그러니까 미 정보 당국에서는 이런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우디가 중국의 원조를 받아서 이 원자력 발전을 하려고 하는 것을 금지라는 거죠. 너희들 핵 가지면 안 돼. 너희들 핵 가지면 너희들이 나쁜 데 쓰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러나 만약에 스톡스넥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중국이 너희들을 이렇게 해버린다면 전 세계가 정말 어려워져. 그러니까 해서는 안 돼. 이거 우리야 한국이 손잡고 너희에게 건설해 줄게. 이게 주요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체코는 우리에게 좀 더 선물이 될 수 있고 그렇다면 국제공제에 의해서 미국도 뭐 인프라 잘 돌리기 위해서는 아니면 대중국 압박 전략을 위해서 이런 관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뭐 주변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폐쇄했던 원전을 노후화됐던 원전을 잘 살려서 써보자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 유럽 쪽에서도 EU 텍소노미 어떤 게 친환경인가 분류체계라고 있잖아요. 그 분류체계에 원자력을 포함을 시켰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도 탈원전을 시도를 하고 있어요. 야당의 공격을 받는 게, 내부적으로는 탈원전 주잖아 하면서 다른 나라에 원전 짓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정책 기조도 점점 변한다는 거죠. 자, 모든 것이 아우러져 있습니다. 우리가 테마라고 생각을 하면 상당히 좀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봅니다. 자, 삼성전자 한 1월 달에 고점에서 물리는 것보다는, 원전 관련주들 뭐 좀 건실한 회사들 있잖아요. 뭐 한전산업 이런 것도 있고 또 우리 기술 같이 세계 4번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있다고요. 그런 종목들을 잘 잡는다면 좋은 결과를 마련해낼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핵을 보유하지 않고 원전을 돌릴 수 있는 소형 모듈 원전이 대세가 될 것이다. 그것 때문에 지금 움직임이 좀 좋아지고 있고 이번 주는 잘 좋은 움직임이 나왔어요. 저점을 잡고 일부가 급등을 하고 눌림목을 줬는데 다음 주에 슈팅이 나오면 월요일 날이나 화요일 날 바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안 나온다 하더라도
좀 시간을 좀 끌 뿐이지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종목들을 잘 관찰해 볼 필요 있고 여기에 대한 전략을 제가 아주 잘 짜드렸던 것 같아요. 최저점에서 잡아드리고 또 중간에 이번에 눌림목에서 잡아드렸었고 종목도 콕콕 찍어드렸습니다. 자, 오늘 또 무료 공개 방송 그리고 오늘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제가 11시에 하는데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원전주에 대한 완벽한 전략 그리고 제가 찍어드리면 대부분 잘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료 공개 방송에도 핵심 종목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전주에 대한 세세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또 이어서 mRNA 백신 개발 속도전이 또 계속해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밸류체인 주목해야 한다고 지난주부터 계속해 언급을 하셨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자, 이번에 mRNA 관련해서 정부에서 mRNA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부처별로 역할 분담도 하고 또 범부처 협력을 기반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이걸 편성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진원생명과학이 mRNA 국책과제로 선정이 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다는 거죠. 지난주에 mRNA 또 지지난주에도 mRNA 관련주들이 이러한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 해보세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진원생명과학은 그 mRNA 원료를 생산할 수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대규모로 관심을 직접적으로 가져야 된다. 근데 생각보다는 좀 빠르게 움직였던 경향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진원생명과학이나 이런 종목들이 움직임이 좋아지는데 자, 우리 정부는 분명히 백신에 대한 투트랙 전략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위탁 생산은 좋아봤자 우리가 기술이 없으니 일단 하자. 둘째로 우리가 mRNA 백신을 생산해보자. 야, 미국 모더나에서 이 원료를 생산하는 방법을 잘 안 알려주려고 하네. 우리가 자력으로 이것을 생산해보자.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 이쪽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관련주들이 어제 기관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진원생명과학뿐만 아니라 mRNA 관련주들을 몇 종목을 또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고 물론 숨은 수혜주들을 이제 공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움직일 수 있는 mRNA 관련주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미국에서 초고속 작전을 통해서 했던 것처럼 mRNA 백신 쪽에 드라이브를 걸고 실제적으로 예산도 편성하고 관련주가 움직였습니다. 관련주라는 게 항상 순환매가 나옵니다. 우리가 최근에 원전 관련주도 보시면 두산중공업이나 두산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고 그다음 우리 기술이 또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이번에는 또 한전산업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는 이 보성파워텍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대북 정책과 맞물려서 원전주이면서 대북주기 때문에 강하게 움직였던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순간순간 순환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순환매 흐름 속에서 다음 주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mRNA 관련주도 제가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여기에 참석하셔가지고 좋은 전략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건 많습니다. 준비한 건 많은데 지금 시간상으로 보면 많지 않아요. 그래서 mRNA 관련주들을 우리가 좀 제가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그 종목들이 앞으로 백신 개발하게 되면 이번에 mRNA 백신을 잘 개발하는 기술만 우리가 원천 기술만 보유하고 있다면 다음번에 제2의 코로나가 나오고 아니면 암에 정한한 정보가 나온다, 암 같은 것도 충분히 정복이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mRNA라는 게 DNA처럼 유전동물을 담은 그 단백질을 합성하는 설계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코로나 백신 보면 스파이크 있죠. 스파이크 돌기. 그것만 따로 떼어내서 그 스파이크 돌기만 정보만 빼내서 이걸 인체에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구나 하면서 퇴치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mRNA는 뭐 비단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또는 맞춤형 암 치료에도 도움이 될 테니까 이 부분은 우리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할 것이다. 그래서 규모도 연평균 8.7% 성장을 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반드시 해결해야만 엔데믹을 터치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이쪽은 드라이브를 건다. 근데 흔히 시장에 알려져 있는 뭐 진원생명과학이나 뭐 이런 종목들도 잘 움직이지만 외국인들 기관들이 바이오주를 집중적으로 매수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오 중에서 이런 mRNA 관련주 중에서 숨은 수혜주들로 공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종목을 집중적으로 또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번 주 시장 리뷰, 다음 주 투자 전략 알려주세요. 네, 자 이번 주 전략도 좀 좋은 전략을 제시해드린 것 같아요. 자, 미국은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전고점 돌파를 시도를 하면서
일시적으로 눌림을 줄 수는 있다. 그리고 무료 공개 방송에서는 자, 하루 정도는 11선까지 눌림목을 줄 수 있다. 그러나 FOMC 회의가 끝나면 치고 올라갈 것이다 했는데 그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한국 증시는 자, FOMC 회의 전후로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FOMC 회의 이후에 강한 움직임이 나왔죠. 자, 이런 움직임 속에서 제가 지난주에 원자력이나 바이오나 또는 2차 전지, 반도체 이런 종목을 하라고 했는데 사실 2차 전지나 반도체는 제가 지속적으로 무료 공개 방송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저는 상승 초기만 노려드립니다. 근데 상승 초기에서 공략했던, 제시해드렸던 종목들이 잘 올라갔어요. 근데 그 종목들이 뭐 30, 40%씩 올라간 건 아니고 뭐 한 20%, 15%이 정도밖에 안 올라갔죠. 근데 어제 지난주에 제가 공개 방송을 통해서 자, 원전주는 이 종목만 하세요. 한전 사람을 가장 먼저 보세요. 이 종목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혜도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 한 38% 저점을 형성했고 어제는 보성 파워텍이 좀 강해졌죠. 근데 보성 파워텍은 여러분들에게 공략하시기가 아주 좋다고 제가 찍어드렸던 그런 종목이죠. 그리고 좀 끼가 있는 서전기업도 서전기전도 38% 올라왔고 그다음 진원생명과학이나 차바이오텍 특히 진원생명과학은 상한가까지 들어갔는데 차바이오텍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선물이다. 이건 중장기 투자하면 틀림없이 좋은 결과를 나올 것이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이제 스타트가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월봉에서 바닥권에서 이슈와 재료를 먹은 종목 공략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름 이제 장마 되기 전에 여름 관련주 한번 슈팅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SCD를 제시해 드렸고 최근에 정치적으로 지형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정욱 관련주 제가 자 시장에서 내가 홍정욱 관련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분류가 되는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바닥권에서는 좋다 했는데 연속 상한가가 나오면서 최근에 한 50% 가까이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시장의 흐름을 담아서 이번 주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는 게 맞느냐. 자, 미국은 나스닥 나홀로 강세라고요. 그럼 S&P 500이나 다우지수하고 나스닥은 서로 시속 게임을 벌일 것이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피 코스닥 시속 게임을 벌인다. 그리고 코스닥이 좀 전고점까지 향해 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니까 지금 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개별 종목들이 중요합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지수만 조금씩 올라가요. 종목 섹터별 로테이션이 나오면서 조금씩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주도 업종이 없고 그러니 미치고 환장하겠는 거죠. 지수는 올라가는데 섹터도 강해지는 섹터가 없고 조금 올라갔다가 말고 근데 종목들은 날아가는 종목이 있어. 이걸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이게 우리의 숙제잖아요. 이 부분을 제가 오늘 무료 공개 방송에서 제시를 해드리고 먼저 일부 종목들을 좀 제시를 해준다면 일단 원전주는 다음 주에 한번 이제 마지막 랠리가 한번 나올 걸로 보이고 대신 혹시라도 다음 주에 바로 안 나온다더라도 또 한 1, 2주 정도 지나면 또 슈팅이 나올 거라고. 그래서 2차 랠리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대북주들은 이미 살짝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 이제 상승 초기에 있는 그런 종목이 있어요. 그럼 원전주와 대북주와 같이 연결이 된 그런 복합 테마가 된다면 훨씬 더 잘 움직임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반도체나 2차 전지 5G는 상승 초기 종목을 노려야 돼요. 왜냐하면 대형주라고 해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알려진 종목도 잘 안 올라가요. 상승 초기에 있는 종목만 잘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 하시고 중요한 건 원전주, 그다음 mRNA 관련주 유시한 바이오주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바이오 대형주들 바닥권에서 급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상승 초기에 잘 잡아놓는다면 정말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한국경제에서 진행하는 힌트 수익률 게임을 하는데 힌트 수익률 1위라는 거죠. 전문가 파트너도 계좌를 운용해봐라. 대신 고객들이 매매하는 종목 그대로 매매를 해봐라 했는데 제가 압도적인 1위를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36%였는데 이번 주에는 49%. 1억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1억 4,900을 지금 만들었는데 여기 보시면 그 종목들이 지금은 이제 우리기술, 보성파워텍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우리기술이 100%의 일부 차익 실현하고 지금 나머지는 보유하고 있고 삼성스펙은 이틀 전에 매수를 했는데 어제 다 팔고 이제 일부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50%까지 올라갔다는 이야기죠. EDT는 매수한 다음날 바로 상한가까지 올라갔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잘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뭐냐면 국고처에서 제시해드리는 시황 전략을 가지고 시장에 이슈 종목을 해야 돼요. 대형주라고 해서 중대형주라고 해서 이름 있다고 해서
또 2차 전지, 반도체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상승 초기에 이슈와 재료를 머금는 종목을 잘 선정을 한다면 여러분의 계좌도 한 2, 3주 만에 뭐 50% 이상 불어나는 이런 기쁨도 맛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상승 초기에 이슈와 재료를 머금는 종목을 공략하셔야 된다. 자, 오늘 또 종목 가지고 고민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오늘과 내일 제가 무료 공개 방송을 11시부터 진행을 합니다. 이때 다 오십시오. 꼭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중요한 또 변곡점이 나오기 때문에 이때 오시면 좋은 종목 찍어드리고, 또 여러분들 초보분들 많으시잖아요. 야, 내가 가진 종목 맨날 고점에서만 밀리는 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1시간만 딱 배우셔도 정말로 우리 투자자들이 주식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비법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은 날씨 좋다고 밖에 나가지 마시고 반드시 참석하셔서 좋은 종목, 좋은 전략 얻어가시기 바랍니다.